반갑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지영입니다. 어느덧 의사 가운을 입고 환자분들을 마주한 지 벌써 3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진료실에서 수만 명의 환자분들을 뵙고 그분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며 제가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진정한 건강의 비결은 결코 멀리 있거나 비싸고 복잡한 것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 부엌, 우리 식탁 위에 놓인 아주 단순하고 기초적인 식재료가 때로는 수술이나 독한 약보다 훨씬 더 강력한 치유의 힘을 발휘하곤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특히 중년 이후의 남성분들, 그리고 그 곁을 지키는 배우자분들이라면 반드시 귀담아 들으셔야 할 내용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예전 같지 않은 활력 때문에 말 못할 소가리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50대를 지나 60대로 접어들면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개운하지 않고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이 떨어져서 아내의 얼굴을 보기가 미안하다고 고개 숙이는 분들을 뵐 때마다 의사로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거나 자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며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고 포기할 문제도 아닙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아주 간단한 습관 하나만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은 다시금 활력 넘치는 인생의 이 막을 여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비결은 바로 여러분의 주방 어딘가에 이미 있을지도 모르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요리에 쓰는 바로 그 오일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이 올리브 오일을 단순한 식재료가 아닌 여러분의 혈관을 되살리고 젊음을 되찾아주는 황금빛 처방전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도대체 기름 한 스푼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기에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일까요? 우선 50대 이후 남성분들의 몸에서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변화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늙어간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보면 우리 몸속에 혈관이 늙어간다는 뜻과 같습니다. 젊은 시절의 혈관은 마치 새로 산 고무호수처럼 말랑말랑하고 탄력이 넘칩니다. 그래서 혈액이 쑥쑥 잘 통하고 필요한 곳으로 에너지를 힘차게 전달해 줍니다. 하지만 30대, 40대를 거치며 과로와 스트레스, 서구화된 식습관에 노출되면 우리 혈관 내벽에는 알게 모르게 상처가 생기고 찌꺼기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50대가 넘어서면 본격적으로 굳어지기 시작하는데 마치 오래된 수도 파이프가 녹슬고 딱딱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면 당연히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남성의 활력과 직결되는 기능은 전적으로 혈관의 건강 상태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남성의 신체적 반응은 기본적으로 혈액이 순간적으로 몰리면서 발생하는 수압의 원리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길목인 혈관이 좁아지고 탄력을 잃었으니 아무리 마음은 20대 청춘이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는 답답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진료실을 찾아오시는 많은 환자분들이 저에게 하소연하십니다. 선생님, 비싼 보약도 먹어보고 좋다는 건 다 해봤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럴 때 저는 조용히 처방전 대신 올리브 오일 섭취법을 알려드리곤 합니다. 올리브 오일 속에 들어있는 핵심 성분, 바로 폴리페놀이 우리 혈관 안에서 놀라운 일을 벌이기 때문입니다. 이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은 아주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혈관이 녹슬지 않도록 닦아주고 보호해주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역할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 혈관 내피세포를 자극해서 산화질소라는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산화질소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마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이것은 혈관 확장제와 같습니다. 이 산화질소가 혈관 벽에서 충분히 생성되어야 혈관이 부드럽게 이완되고 넓어지면서 혈액이 콸콸 힘차게 흐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발기부전 치료제들도 원리를 따져보면 결국 이 산화질소가 분해되는 것을 막아 혈관 확장을 유지시키는 약입니다. 그런데 올리브 오일을 꾸준히 드신다는 것은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몸이 스스로 천연 산화질소를 펑펑 만들어내도록 돕는 근본적인 치료인 셈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50대 중반의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당뇨 초기 증상에 고혈압도 있으셨고 무엇보다 매사에 의욕이 없고 우울해 하셨습니다.
아내분 손에 이끌려 억지로 병원에 오신 케이스였지요. 검사를 해보니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10년은 더 늙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분께 약물 치료와 병행하여 매일 밤 주무시기 전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을 꼭 드시라고 당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기름을 어떻게 그냥 먹느냐, 느끼해서 못 먹는다라며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름이 아니라 혈관을 살리는 약이라고 설득하여 딱 3주만 해보시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한 달 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그분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칙칙하던 안색이 맑아진 것은 물론이고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원장님, 아침에 일어나는 게 다릅니다. 몸이 가볍고 무엇보다 아내가 좋아합니다. 라며 수줍게 웃으시더군요. 혈액 검사 결과도 놀라웠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는 떨어지고 혈관의 탄력도가 눈에 띄게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이 우리에게 선물한 올리브 오일의 힘입니다. 단순히 혈액 순환만 돕는 것이 아닙니다. 올리브 오일 섭취는 50대 이후 급격히 찾아오는 호르몬 불균형을 바로잡는 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많은 남성분이 갱년기는 여성에게만 오는 것이라고 착각하십니다. 하지만 남성에게도 갱년기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단지 여성처럼 폐경이라는 명확한 신호 없이 서서히 진행되기에 모르고 지나칠 뿐입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보통 30대 후반부터 매년 1%씩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50대, 60대가 되면 전성기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지게 되죠. 이 테스토스테론이 부족해지면 근육량이 줄고 뱃살이 나오며 기억력이 감퇴하고 성기능이 저하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성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원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지방입니다. 많은 분이 지방이라고 하면 무조건 몸에 나쁜 것, 살찌는 것으로만 생각해서 피하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지방이라고 다 같은 지방이 아닙니다. 나쁜 지방은 혈관을 막지만 좋은 지방은 우리 몸의 세포막을 튼튼하게 하고 호르몬을 생성하는 필수 원료가 됩니다. 올리브 오일은 70% 이상이 올레산이라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가장 질 좋은 지방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밤 올리브 오일을 드신다는 것은 공장에 멈추지 않고 호르몬을 계속 생산할 수 있도록 최고급 원료를 공급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원료가 충분하니 우리 몸은 다시금 테스토스테론을 활발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중해 연안 장수 마을의 노인들을 연구한 결과를 보면 70대, 80대가 넘어서도 왕성한 활동력을 유지하는 남성들의 혈중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동나이대 다른 지역 남성들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들의 식탁에는 언제나 올리브 오일이 빠지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었지요. 또한 올리브 오일은 만성 염증을 잡아주는 강력한 소방수 역할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 여기저기에 보이지 않는 염증들이 생겨납니다. 이것을 만성 염증이라고 부르는데 의사들은 이것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특별히 어디가 부러지거나 다친 것도 아닌데 늘 피곤하고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이유가 바로 이 만성 염증 때문입니다. 특히 혈관 속에 생긴 염증은 혈관 벽을 두껍게 만들고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는 주범입니다. 올리브 오일에는 올러칸탈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지요. 하지만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가 약국에서 사 먹는 소염 진통제인 이부프로펜과 거의 유사한 항염증 효과를 냅니다. 자연에서 얻은 천연 소염제인 셈입니다. 매일 꾸준히 드시면 혈관 속 염증은 물론 관절염이나 위염 같은 몸속의 염증 수치를 전반적으로 낮춰줍니다. 염증이 사라지면 혈관은 다시 깨끗해지고 혈액은 맑아집니다. 그 결과 심장은 펌프질을 더 힘차게 할 수 있고 그 혈액은 말초신경 끝까지 여러분이 가장 고민하시는 그 부위까지 막힘없이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론은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이제 가장 중요한 실천 방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명약이라도 먹는 방법이 틀리면 그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이 좋은 기름이니 많이 먹으면 더 좋은 것 아니냐라고 반문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 과유불급입니다. 제가 권장하는 양은 정확히 티스푼으로 하나, 용량으로 따지면 약 5ml 정도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쓰는 큰 숟가락이 아니라 차를 마실 때 쓰는 작은 숟가락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올리브 오일은 칼로리가 꽤 높은 고농축 에너지원입니다. 욕심을 부려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장을 자극하여 설사를 유발하거나 배탈이 날 수 있고 불필요한 체지방이 쌓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약을 먹을 때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지키듯이 이 오일 또한 내 몸을 고치는 약이라고 생각하고 딱 티스푼 하나만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언제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저는 환자분들에게 잠자리에 들기 30분에서 1시간 전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물론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만 특히 중년 남성의 활력 회복과 혈관 재생을 목표로 한다면 밤 시간대가 훨씬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의 생체 리듬과 관련이 깊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몸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낮 동안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청소하는 대대적인 정비 작업에 들어갑니다. 특히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는 성장 호르몬과 각종 재생 호르몬이 가장 왕성하게 분비되는 골든타임입니다. 이때 섭취한 올리브 오일의 불포화, 지방산과 항산화 성분들이 온몸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며 세포 재생을 돕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면 중에는 소화기관의 활동이 느려지면서 영양소를 아주 천천히 그리고 깊이 있게 흡수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낮에 다른 음식물과 뒤섞여서 흡수 경쟁을 하는 것보다 밤에 단독으로 섭취했을 때 그 귀한 성분들이 손실 없이 혈관으로 전달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혹시 야간 근무를 하시거나 생활 패턴이 밤낮이 바뀐 분들이 계신가요? 그런 분들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계의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가장 길게 잠을 자는 시간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아침 7시에 주무시는 분이라면 아침 6시에서 6시 반 사이에 드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어떤 올리브 오일을 고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마트 진열대에 가보면 수많은 종류의 오일이 있어서 무엇을 골라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여기서 타협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병 라벨에 엑스트라 버진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올리브 열매를 수확하자마자 화학적인 공정 없이 오직 물리적인 압력으로만 맨 처음 짜낸 최상급 오일을 뜻합니다. 정제 과정을 거친 퓨어 등급이나 혼합 오일은 요리용으로는 쓸 수 있어도 우리가 기대하는 혈관 청소나 항염증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영양소가 열에 의해 이미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좋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집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냉장고 테스트입니다. 진짜 올리브 오일은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온도가 낮은 곳에 두면 하얗게 굳거나 몽글몽글한 덩어리가 생깁니다. 소주잔 정도의 양을 덜어서 냉장실에 2-3시간 정도 넣어 보십시오. 꺼냈을 때 버터처럼 굳어 있다면 그것은 순도가 높은 진짜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오래 두어도 투명한 액체 상태 그대로라면 가짜이거나 다른 기름이 많이 섞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색깔을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품질 좋은 오일은 단순히 노란색이 아닙니다. 황금빛이 돌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짙은 초록빛, 즉 풀색이 감돌아야 합니다. 너무 맑고 투명해서 식용유처럼 보이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올리브 열매의 엽록소와 영양 성분이 그대로 살아있다면 진하고 깊은 색을 띠는 것이 정상입니다. 세 번째, 이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바로 맛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폴리페놀 성분, 기억나시죠? 이 성분은 혀 끝에서는 약간 씁쓸하고 목으로 넘길 때는 따끔거리는 매운맛을 냅니다. 오일을 한 스푼 입에 머금고 혀로 굴려보다가 삼켰을 때 목구멍이 칼칼하거나 기침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이건 정말 약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따끔거림이 강할수록 항염증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아무런 맛도 향도 느껴지지 않고 밍밍하다면 그것은 무늬만 올리브 오일일 뿐 우리 몸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구입하실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일이 담겨 있는 병입니다.
올리브 오일의 최대 적은 빛과 열, 그리고 공기입니다. 특히 빛에 노출되면 산패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한 플라스틱 병이나 유리병에 담긴 제품은 거르셔야 합니다. 반드시 속이 들여다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은 갈색이나 초록색 유리병에 담긴 것을 고르십시오. 그리고 집에 가져오신 후에도 가스레인지 옆처럼 뜨거운 곳에 두지 마시고 서늘하고 그늘진 찬장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봉하신 후에는 아끼지 말고 가급적 3개월 이내에 다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공기와 접촉하는 순간부터 산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오래 두고 먹는 것보다는 작은 병을 사서 빨리 비우고 새 것을 따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제 먹는 방법과 고르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겁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몇 가지 추려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도대체 얼마나 먹어야 효과가 나타납니까? 하는 것입니다. 성격 급한 한국 분들은 며칠 드셔보시고는 에이, 아무 변화도 없네 하며 포기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세포가 바뀌고 혈액이 맑아지는 데는 최소한의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피부세포가 재생되는 주기도 약 28일, 즉 4주가 걸립니다. 혈액 속의 적혈구가 교체되는 데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저는 최소한 30일, 즉 한 달은 눈 딱 감고 꾸준히 드셔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제 임상 경험상 빠른 분들은 이 주차부터 아침 기상이 개운하다고 느끼시고 평균적으로는 4주 정도가 지나면 몸의 활력이 달라지는 것을 체감하십니다. 특히 만성 피로에 시달리던 분들이 오후가 되어도 덜 지친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자주 묻는 질문은 다른 약을 먹고 있는데 같이 먹어도 되나요? 입니다. 기본적으로 올리브 오일은 약이 아니라 식품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약과 함께 드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올리브 오일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어 저혈당이 올 수도 있으니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시거나 혈당 변화를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음식 궁합에 대해서도 물어보시는데 아주 좋은 짝꿍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토마토나 샐러리 같은 채소입니다. 특히 샐러리 주스에 올리브 오일을 한 스푼 타서 드시거나 익힌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혈관 청소 효과를 배가시키고 싶다면 이런 채소들과 곁들여 드시는 것도 아주 훌륭한 전략입니다. 나이가 많으신 70대, 80대 어르신들도 효과를 볼 수 있냐고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대답은 당연히 그렇다입니다. 제 환자분 중에는 70이 넘으신 분들도 올리브 오일 요법으로 혈압 관리에 큰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건강을 챙기기에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혈관 관리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더더욱 이 습관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하나가 더 남았군요. 선생님, 이게 꼭 남자들의 아랫도리 문제에만 좋은 겁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답은 절대 아닙니다입니다. 오히려 그건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제가 앞서 혈관 이야기를 길게 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가는 혈관이 뚫린다는 것은 심장으로 가는 혈관도 뇌로 가는 혈관도 함께 깨끗해진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올리브 오일을 꾸준히 드신 분들은 혈압이 안정되고 심장 박동이 편안해지며 무엇보다 머리가 맑아지는 경험을 하십니다. 성기능의 개선은 몸 전체가 건강해지면서 나타나는 아주 자연스럽고 기분 좋은 부작용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몸의 뿌리가 튼튼해지니 가지와 잎사귀가 생기 있게 살아나는 이치인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기전이 있습니다. 바로 현대인들의 가장 큰 적, 스트레스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뿜어냅니다. 문제는 이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면 남성성을 상징하는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반대로 뚝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시소와 같아서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중년 남성들이 활력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올리브 오일 속의 한 겸증 성분과 좋은 지방산이 이 코르티솔 수치를 조절하는 데 탁월한 도움을 줍니다. 뇌세포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신경을 안정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밤에 드시는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은 스트레스로 지친 뇌를 달래주고 억눌려 있던 남성 호르몬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셈입니다. 이야, 이제 모든 설명은 끝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오늘 당장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지금 주방으로 가셔서 찬장을 열어보십시오. 혹시 구석에 방치된 올리브 오일이 있다면 병을 확인해 보세요.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쓰여 있는지, 유통기한은 지나지 않았는지 꼼꼼히 살피셔야 합니다. 만약 없다면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마트에 가셔서 제가 말씀드린 조건에 맞는 오일을 한 병 사 오십시오. 검은색이나 짙은 녹색 유리병에 담긴 가짜낸 신선한 오일로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하는 겁니다.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 티스푼 하나를 준비해서 딱 5ml만 덜어내세요. 그냥 꿀꺽 삼키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그 특유의 미끌거림과 목을 쏘는 듯한 칼칼함이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내 혈관을 씻어주는 세제다 라고 생각하고 드셔보세요. 일주일만 지나면 그 맛과 향에 익숙해지고 오히려 안 먹으면 허전해서 잠이 안 온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왕 시작하시는 김에 달력에 크게 표시를 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날짜에 동그라미를 치고 정확히 30일 뒤의 날짜에도 별표를 해두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드셨는지 체크해 나가는 겁니다. 30일 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 몸이 어떻게 달라져 있는지 스스로 평가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업무를 볼 때 집중력은 어떤지,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지는 않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밤에 아내를 대할 때의 마음가짐이 어떻게 변했는지 말입니다. 제 환자분 중에 50대 후반의 부부가 함께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분은 쑥스러워 하시는데 부인분이 저에게 몰래 귓속말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원장님, 남편이 달라졌어요. 단순히 부부 관계가 좋아진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예전 신혼 때처럼 다정해졌어요. 남자는 자신감이 생기면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생기면 주변 사람들에게 너그러워집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단순히 신체적인 건강을 넘어 가정의 화목과 여러분의 인생 전반의 질을 높여줄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사로서 마지막으로 따끔한 잔소리 한마디만 덧붙여야겠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분명 훌륭한 식품이지만 이것 하나만 믿고 방탕하게 생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마법의 물약이 아닙니다. 술과 담배에 찌들어 살고 매일 인스턴트 음식만 드시면서 오일 한 숟가락 먹는다고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몸은 정직한 농부와 같습니다. 좋은 거름을 주고 정성껏 가꿔야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올리브 오일의 효과를 100% 아니 200% 끌어올리고 싶다면 기본을 지키셔야 합니다. 담배는 백해무익하니 반드시 끊으셔야 하고 술은 기분 좋을 정도로만 적당히 줄이십시오. 그리고 거창한 운동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3번, 하루 30분씩만이라도 동네를 좀 빠르게 걸어보세요. 혈액 순환을 돕는 유산소 운동과 올리브 오일이 만나면 그 시너지는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또한 밤 11시 전에는 잠자리에 드시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성장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이 쏟아져 나오는 그 귀한 시간을 스마트폰을 보느라 놓치지 마십시오. 이런 기본적인 생활 습관들이 밑바탕이 되었을 때 올리브 오일은 여러분의 몸 안에서 기적과도 같은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스의 크레타 섬이나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같은 세계적인 장수 마을 사람들을 보면 90세, 100세가 되어서도 밭에 나가 일을 하고 웃으며 살아갑니다. 그분들의 식탁에는 항상 올리브 오일이 있었지만 동시에 부지런히 움직이고 자연과 함께하는 삶이 있었습니다.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60대든 70대든 오늘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비결은 엄청난 양을 먹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하루도 빼먹지 않고 티스푼 하나를 챙겨 먹는 그 끈기와 꾸준함에 있습니다. 딱 한 달 저를 믿고 꾸준히 실천해 보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여러분에게 찾아온 기분 좋은 변화를 나중에라도 좋으니 저에게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했더니 정말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아침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는 것이 의사로서 살아가는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자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혈관이 다시 힘차게 뛰고
잃어버렸던 활력과 웃음을 되찾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한 작지만 확실한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지영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